자, 통합과학 2 완자 교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의 첫 번째 지구과학 파트네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질 시대 구분을 주로 이제 화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화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화석이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사체하고요. 그 다음에 흔적, 뭐 발자국도 좋고 또는 뭐 대변도 좋고 이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화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쌓여가지고 묻혀 있는 것들, 이런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죠. 따라서 화성암 있죠, 화성암.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 이런 데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고요. 화석은 화성암 같은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다음 생성 과정을 보시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묻힌다라고 되어 있네요. 천천히 묻히는 게 아니고 빠르게 묻혀야 됩니다. 이런 걸 매몰이라고 합니다. 매몰. 자, 매몰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화석화 작용을 거쳐서 화석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지상으로 융기가 되면 우리한테 이제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화석은 크게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으로 나뉘는데요. 시상화석은 뭐다? 지층의 생성 환경, 그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 환경을 알려주고요. 표준화석은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환경을 알려준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얘네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 그때도 이런 환경이었을 거라, 이런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생존기간이 매우 긴 게 좋습니다. 시상화석은.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 자체는 좀 좁아야 되겠죠. 좁은 구역에 오래 사는 애들, 그것이 환경을 알려주는 열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시대를 알려주기 때문에요. 특정 시대에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존기간이 짧은 화석들이 주로 선택이 됩니다. 뭐 면적, 살고 발견된 그 지역이 좀 넓은 게 그래도 좋겠죠. 그래서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기간은 짧은 놈들, 이런 걸 표준화석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시상화석의 얘기가 나왔어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잖아요. 잘. 고사리가 발견되면은 습한 육지, 습한 육지. 그 다음 땅을 팠더니 산호화석이 발견됐다. 옛날에 여기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조개가 발견돼서 옛날에 갯벌이었나 보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지층의 환경을. 자,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시대를 구별해 줍니다. 시대. 자, 그래서 어떤 지층에서 화석으로 삼엽충이나 갑주어, 뭐 완종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고생대 지층. 딱 고생대, 이런 놈들은 고생대라고 딱 정해진 거예요. 고시대에만 살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 암모나이트나 공룡 나오면 중생대, 화폐석이나 맘모스는 신생대.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환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표준화석을 이용하면 생성 시기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화석이 하나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층에 따라서 계속 유사한 형태의 화석들이 발견되면 진화 과정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화석이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같은 땅이었는데 갈라졌나봐. 그래서 대륙의 이동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이런 환경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조개, 이거 전부 다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저런 화석이 발견되면 육지에서, 과거에 여기는 바다였다는 거죠. 이런 놈들은 육지 환경인 거고요.
당연히 또 과거의 기후 변화도 화석으로 꽃가루 화석 같은 걸로 뭐 알 수가 있답니다. 예. 뭐 따뜻한 뭐 환경에서 많이 살았던 놈이다. 그러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따뜻했었나 보지라고 추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화석을 이용한 지층의 환경과 생성 시기 해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시대를 보는 게 여기 보이죠? 요거 벌러지 같이 생긴 삼엽충. 삼엽충이니까 A지층 고생대인가 봐요. 고생대. 이렇게 시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룡 보이죠? 예, 공룡이니까 B지층은 중생대인가 봐요. C지층은 모르겠어요. 중생대 그냥 이후. 중생대 이후. 그런 정도밖에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호 보이네요. 산호. 옛날에 여기 얕은 바다였다. 라는 얘기고요. 공룡이 발견됐으니까 여기는 육지였고요. 그죠? 고사리 발견됐으니까 좀 습한 지역이었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읽어볼게요. 어디 보자. 지층 A 퇴적 당시는 바다 환경, 바다. 융기된 후에 얘가 육지로 올라온 후에 지층 B하고 C가 퇴적이 됐다. 그렇지. 여기 육지니까 공룡은. 자, 지층 A는 산호 삼엽충. 고생대 지층이고 따뜻하고 습한 수심이 얕은 바다 환경이었다. 그 다음 B지층은 공룡이 발견됐어요. 중생대 육지 환경이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C지층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시기는 B시기 이후겠죠. 뭐 그게 같은 중생대 시기였을 걸로 보는 추정하는 게 뭐 제일 뭐 타당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지질 시대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지구 탄생 이후 현재까지 전체 시대를 지질 시대라고 하는데요. 가장 긴 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겠죠. 자, 45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랍니다. 5억 4천에서 2억 5천만 년까지는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개의 번역으로 크게 나눠봤어요. 당연히 이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걸 갖다 어떻게 나눴을까요? 기준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많이 없어지거나 많이 생기거나, 그 다음 부정학과 같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 거대한 지층의 융기나 침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정학 같은 지각 변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나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대를 나눠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합이라는 건 정합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부정합이라는 게 뭐냐, 원래 여기가 바다야. 바다에서 이제 지층이 퇴적이 되거든요. A가 퇴적이 되고 B가 또 퇴적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융기가 된 거예요.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A, B 여기 이제 육지가 됐어요. 이렇게 육지가 됐어. 자, 육지가 되면 이제 뭘 받아요? 풍화 침식을 받잖아요. 그죠? 풍화 침식을 받아. 여기 막 깎인다고 여기가. 자, 그래서 깎여 가지고요. 자, 풍화 침식을 받아서 B지층의 표면이 이렇게 깎인 흔적이 생겨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다시 바다로 가라앉아요. 침강. 다시 바다로 들어가. 꼬린. 잠겨, 물속에. 이 상태에서 이 위에 C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퇴적이 또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여기 있죠. B하고 C의 사이 요거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부정합면. 그러니까 A가 쌓이고 B가 쌓여. 그거는 순서대로 잘 쌓인 거야. 시간적 간격이 별로 크진 않아. 뭐 1000년 그 사이에 쌓였다고 칠게요. 근데 B하고 C는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C가 쌓인 건 시간적 간격이 억년 단위. 엄청나게 긴 거야. 왜?
올라갔다가 이 친강 내려오는데 1, 2천 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만 년도 어려워요. 억년 단위, 억년 단위. 자, 그래서 이렇게 융기나 친강이 일어나면서 쌓여진 지층의 사이를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부정합. 부정합이 또 시대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제질시대의 구별은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대 4개로 나뉘어진다는 거 암기하시고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머지 시대는 화석이 많이 발견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고요. 밑에 있는 3번, 3번이 아니군요. 지주시대의 상대적 길은 뭐 당연히 선이 제일 긴 거고, 그 다음에 고중신 순서대로 좀씩 짧아졌고요. 요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요. 시대 구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층에 가나다라 마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A 화석은 다까지 살았고, B 화석은 다라마 이렇게 세 시대 세 지층에 걸쳐서 살고 있네요. C는 라 시기에만 살았고요. 그죠? D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아있네요. 오, 일단 D는요. 시대를 구별하는 거는 맞진 않아요. 요거는 시상 화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는. 그 다음에 EF는 이렇게 이제 각 살아있는 걸 봤는데, 딱 봤을 때 변화가 제일 큰 기준선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 요 사이. 다하고 라 사이에서 A 사라졌죠. 그 다음에 E도 사라졌죠. 두 개가 멸종되고, 그 다음에 C 새로 생겼죠. 그 다음 F 새로 생겼죠. 다라 사이에 여기를 경계로 두 개가 멸종되고 두 개가 생겼어. 그럼 변화가 좀 큰 거야. 그지? 변화가 매우 큰 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라를 시대 구별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주시대 구별은 지층 다와 라의 경계.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두 개가 멸종이 되고 두 개가 새로 생성이 됐죠. 자, 그러니까 변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자, 이제 각 시대별의 특징인 것 같네요. 성캄브리아 시대. 자, 전체적으로 온난, 말기의 빙하기. 특징만 딱딱 체크하고 외워두시는 거예요. 당연히 화석은 별로 없어요. 지각변동도 많이 받았고요. 발견되는 그때 생물의 개체수도 매우 적었고요. 쪽수도 적어. 생물체들의 껍질이나 이런 것도 단단하지가 않았어. 화석이 돼도 사라졌을 거야. 워낙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별로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바다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이때 출현했습니다. 바다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육지에는 뭐 강한 자외선 때문에 살지를 못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체 성캄브리아 시대 중에 한 요쯤? 한 20억 년쯤, 26억 년? 요때쯤. 전체가 46억 년이라고 하면은, 대충이에요. 어바웃이야. 26억 년 전쯤에, 이렇게, 26억 년 전 조금 더 이전이겠다. 광합성 생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남색이온 외워두세요. 얘가 출현해요. 그럼 얘가 이제 뭘 만들어내요? 광합성의 부산물로 산소 만들겠죠. 바다와 바다의 산소가 풍부해지고요. 이게 꽉 차면은 대기로 분출이 될 거예요. 자, 대기로 뿜어져 나오는 시기가 한 26억 년 전쯤 돼요. 남세균은 그 전에 뭐 생성이 됐겠죠. 출현이 됐겠죠. 자, 산소가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구 대기에. 이 지구 대기에 이게 막 만들어져요. 산소가 이제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진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초기에는 단세포 애들이었는데 말기에는 다세포 애들이 드디어 출현합니다.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 화석이에요. 단세포 화석.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화석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요. 시기가 조금 지나서 고생대가 됐네요. 고생대 초기 온난 말기의 빙하기 형태 묘사하고요.
고생대 말기에 이 흩어진 땅들이 붙어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어졌답니다. 그 대륙의 이름이 판기아죠. 당연히 이 판기아는 최초의 초대륙은 아닙니다. 고생대 이전에 땅덩어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이미. 그 최초의 초대륙이냐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고생대로 시대가 나눠진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초기에 해양 생물의 종과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갑자기 생물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군요. 그래서 시대 구별된 겁니다. 자, 저렇게 늘어난 이유가 또 요거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소가 많아지면서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도 발생이 돼가지고요. 드디어 육상 생명체도 출현했죠. 동물보다는 누가 먼저? 식물. 식물이 육지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어서 동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말기에, 고생대 말기에는 또 생물의 대멸종, 5번의 대멸종 중에 가장 큰 멸종이 고생대 말기에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판기아의 영향입니다. 판기아의 형성과 화산 폭발 등으로 대멸종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빙하기가 아니고요. 빙하기 때문에 대멸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 어류 등이 번성을 했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어류 중에 이제 최초의 어류가 이제 갑주어 보시면 되고요. 육지에서는 양서류나 곤충류 번성했고요. 식물로는 양치식물. 이 양치식물은 겉이나 속시식물 이전의 단계의 식물입니다. 진화가 아직 덜 된 거죠. 얘네들은 씨가 없었으니까 얘네들은 포자로 번식하는 애야.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이고요. 대표적인 게 고사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이제 번성할 애들인 파충류나 뭐 거시식물이 출현입니다. 번성이 아니고 출현. 여기서 출현하고 중생대 때 번성하는 거겠죠. 중생대 특징입니다. 빙하기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온난. 중생대는 빙하기 없었음. 온실 효과가 굉장히 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냐면 화산 활동을 하게 되면 CO2 방출이 많아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육지와 땅의 분포는요. 판기아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됐고요. 얘네들은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태평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처럼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지의 다양성 증가로 고생대 말기 대멸종에서 살아나는 생물들이 번성을 하였고 새로운 생물종도 출현을 하였다. 대멸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물들의 숫자는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종들이 자꾸 새로운 생물종들이 출현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많아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말기 공룡, 암모나이트 등의 또 멸종이 있었습니다. 5번의 멸종 중에 또 얘도 들어가나 봐요. 소행성 폭발, 충돌 이런 것들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공룡 멸종은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해양 파충류 번성을 했고요. 육지에서는 공룡이나 육성 파충류, 그다음에 식물로는 거시식물 요게 번성을 했습니다. 은행나무, 소나무가 대표적인 거시식물이에요. 씨는 있는데 속으로 갖고 있진 않아요. 씨방이 없어요. 씨방이. 그 다음에요, 속시식물이나 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자, 저것들이 이제 신생대 가서 번성을 하겠죠. 자, 신생대 초기 온난 말기에는 빙하기 있었는데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빙하기가 4번 정도 있었고요. 간빙기는 3번 정도. 빙하기가 추워요. 추우면 다시 올라가다 따뜻해요. 추워요. 따뜻해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한 번, 2번, 3번, 4번의 빙하기가 있었고 따뜻한 시기 간빙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있죠. 요거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는군요. 뭐하고 뭐가 충돌했었죠? 인도 호주판하고요. 그죠? 인도 호주판과 유라시아 대륙이었죠. 유라시아판. 요거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맥이고요. 자, 빙하기가 되면은 이제 빙하가 많아지고 바닷물의 수위는 낮아집니다. 그죠?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많은 곳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물들이 여러 대륙으로 잘 이동을 하였고요. 이때 신생대 때. 네, 초원이 많아지고 현지와 같은 생물종이 형성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기온 같은 거 보시면 성판불에 시대 10도에서 25도까지 이 정도군요. 이 정도면 굉장히 온도가 높은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요거도 한 평균 기온 13도 정도 될 거야. 그런데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나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죠? 그리고 참 빙하기가 됐다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균 온도라서요. 대충 10도 정도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지금이 한 1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기온이 13도에서 15도.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멸종어 생물의 다양성인가요? 어디 볼까요? 대멸종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 우리 꼭 뭐 빙하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1번으로 나와 있는 게요. 수족 분포의 변화라고 나왔는데요. 육지와 땅의 분포. 이런 거 형성되면, 초대륙 형성되면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멸종의 원인입니다. 단순히 빙하기 좀 추워졌다고 다 멸종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죠?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추워지는 게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나니까요.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그죠? 자, 그래서 생물계의 대멸종을 보시면 5번 있단 말이에요. 5번. 5번 중에 제일 큰 멸종이 3번이고요. 3번 보세요. 한계 영향, 고생대 발교,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소행성 충돌, 이런 식으로.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멸종 이후의 생물은 거의 사라졌어. 그래서 질이 멸렬이야? 그게 아니란 얘기야. 대멸종 이후에 일시적으로 많은 애들이 사라지죠, 물론. 그러나 다양한 종들이 생겨요. 대멸종 시기에 지구 환경에 적응이 안 된 생물은 당연히 멸종합니다. 근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종으로 이제 진화가 되면서 오히려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가 됐죠. 네. 증가되고 다양한 종류의 애들이 또 번성을 하니까 전체적인 개체 수도 더 많아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본문 보시고 뒤에 문제 쭉 풀어 보시고요. 여기에 21조까지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